안녕하십니까. 한국학력연구원의 이조석입니다. 앞에 두 교수님께서 너무 학문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요. 오늘 간단하게 제 사견 및 제 느낀 점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볍게 부담 없이 받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약간 교수님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실무 자문도 많이 하시고 해서 실무 경험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또 학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할 거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교수도 좀 가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원이라는 곳에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무적으로 적용할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요약 오늘 봤을 때는 충분히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저희 나라 이 제도가 지금 공무총에서 이제 주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 현재 인사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용역 과제로 제시했고 여러 가지 대안점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실타래 하나를 푼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밀어붙여서 되는 거, 또 아니면은 밑에서 여기도 인사혁신처에서 와 계시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승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되고 또 모든 정보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국민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국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쉽다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돈과 시간과의 제약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한번 살펴봤으면 어떻게 보면 좀 비교할 수 있어서 더 좋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일반 국민을 상대로 용역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1억 같이 7, 8천만 원이 넘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압니다. 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때 이런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사도 함께 비교해봤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하나하나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그리고 또 다른 또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풀어나가기는 진짜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용역과에 대해서 말한 단일 직급제도 도입 앞에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것은 직위분류제로 가야 되는 단일 직급제도는 직위분류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껌껌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인사제도를 바꾸거나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실험적으로 민간업체처럼 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민간업체에서 처음 근무해봤을 때 항상 인사적체가 있었고 승진 때가 되면 항상 불안하고 승진된 사람과 승진에 탈락한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 조직은 어떻게 보면 큰 과업 없는 이상 연공서열로 승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적체가 되다 보니까 승진하는 연한이 너무너무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런 단일 직급제도 도입과 같이 어떻게 보면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면 좋은데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정년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저는 약간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직위분류제 미국 같은 데서 직위분류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근무해서 뉴욕 주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약간 계급제 요소도 있었고 대부분 직위분류제 또 전문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래도 문화적 영향이겠죠. 그래서 많은 직위분류제를 바탕으로 하는 계급제, 전문직 요소를 많이 가미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꼭 문화가 이렇게 픽스가 된 데서는 실질적으로 하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교수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해봐서 계속 같은 목소리를 낼 때 이러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급 통합에 대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5급과 7급 공채를 통합해서 6급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은 많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5급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바꾸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5급에 대한 포션을 줄이고 대신에 6급과 7급에 대한 포션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5급 공채로 뽑는 현재에서 행시로 뽑는 가구를 줄이고 승진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이야기를 해보면 교육훈련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물론 오는 인원이 행시 인원과 아니면 7급과 9급 인원 차이는 나지만 실질적으로 1년만큼 행시 5급 공채 임용으로 뽑는 만큼의 1년간의 시급기간을 해서 교육을 늘려달라는 소리는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교육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9급과 7급, 물론 9급이 하는 일과 7급이 있는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7급이라도 6개월 정도의 교육훈련을 받으면 그만큼 충분히 5급과 7급과의 갭을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또 7급과 6급과 승진함에 있어서도 잠재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그 비용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교육훈련의 방법은 제가 용에서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이야기를 앞에서는 안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필리적으로 퇴직 후에 계약 시간제 공무원 채용과 같은 어떻게 보면 퇴직 후에 마련 공무원들의 생애주기별 퇴직 플랜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지금 2010년 입직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60대 정년을 하고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데 그 5년간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소득 보장을 못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는 뭐 계약제, 시간 공모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임금 피크제로 가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향후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석없게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거는 성진 정체가 많이 됐으니까 미국에서는 부처 간 이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같은 직급에서는 승진을 할 수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타 부서로 가면서 승진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씀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처 간의 파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처 간에 이동하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보면 승진 해소, 적체를 하소가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김승호 차장님 멘토를 이렇게 약간 죄송합니다. 제가 차장님을 제로 뵙다 보면 몇 년 전이나 작년이나 계속 그냥 국장님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고 그랬습니다. 저희 사회신처의 차장님으로 계신 김승호 차장님. 예, 인사혁신처 김승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발표를 듣고 또 와서 이제 발표하는 다른 토론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게 오길 진짜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면은 또 생각이 나요.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또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보 효율성이나 이제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시점에서 직급 체계 개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평균 근로 시간이 제가 찾아보니까 2163시간이고 OECD 평균이 1770시간이라고 합니다. 약 400여 시간을 더 많이 일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은 30위권, OECD 국가 중에서 제가 알기에는 28위, 어쨌거나 30위권 정도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이 아마 상위권에 들어가면 아마 다 과로사에서 죽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노동 생산성을 좀 높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25,000불에서 50,000불 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산성이 제고가 되려면은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시스템, 이번에 직급 체계 같은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연구 지도익 단일 직급제는 좀 충분히 공포할 만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계급제가 있어야지 승진 목표라는 게 있어서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계급보다는 어떤 일 중심, 직무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과와 역량 같은 것을 좀 제고를 높이는
그런 직무 중심, 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부처 의견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단식급제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는데요. 농진청이나 산림청 같은 데는 아주 강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하는 기관에서는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내부에서 전보를 할 때는 어떤 직위공모 방식을 써서 직위분리적 원리를 갖다가 적용을 한다든지, 다만 일정 직책으로 승진할 때는 역량평가 방식을 쓰든지 아니면은 자격 요건을 좀 더 가지고 연구 논문 게재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격 요건을 넣어서 일정 직책으로 갈 경우에는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규 공채와 이제 민간 경력자 채용을 이제 이렇게 좀 조화롭게 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 효율성이 세계 28위권 38위라고 합니다. 월드뱅크 조사에 의하면 작년도에 209개 중에서 38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민간은 우리보다 공직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무역 규모도 10위권 8위를 달성한다고 그러고, 이제는 좀 민간에서 좀 배워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5급 민간 경영자 채용을 해보니 작년도에 100명 뽑다가 올해 130명을 뽑았는데 지원자 수준은 전체적으로 3,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30대 1에서 25대 1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올 수 있는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해보면서 그 성과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 시대의 그 재취업이라든지 퇴직 후 임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미국은 2020년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초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차지하게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향후 40%까지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미리 대응을 하고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직관 정원통합제도 급변한 행정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공시제도는 워낙 민감합니다. 공시생이 31만 명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그 공시생들의 그 입장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하여튼 그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인적 자원의 어떤 경쟁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역도 세계 10위권이고 우리나라 월드컵도 4강까지 했습니다. 정부 효율성이 세계적으로 38위권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인사혁신처 발족을 계기로 오늘 말씀하신 발표하신 지급체계 개편이라든 시스템을 바꾸고 또 사람도 바꾸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서 정부 경쟁력이 세계 10위권 내에 조속히 좀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오늘 본부총에서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있어가지고 정부 경쟁력을 좀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본부총 가족이십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공무원 인사제도 토론을 하면 이렇게 눈이 많이 와주시더라고요. 직종 개편 때도 그랬고, 지난해 영구직 토론회 때도 그랬고, 또 이번에도 여지없이 똑같이 이렇게 눈이 오는데요. 좋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온갖 그런 부분들을 다 덮을 수 있고, 또 덮은 게 또 하얗게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오늘 교수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내용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은 그러한 의견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새로운 희망도 보는 게요. 인사혁신처로 분리되면서 혁신처 차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결정해 오신 그 차장님이 직접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는 이러한 얘기들이 결론으로 실행될 수 있는 어떤 단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볼 때 저는 늘
우리 교수님들과 그리고 또 정부와 또 우리 현장, 노조 현장에 이렇게 보면서 어떤 문제든 그 학문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또 직접 현장에서 보는 것과 그리고 현장도 각기 다른 그러한 부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다 같은 연구직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농진청에 계신 분들 또 뭐 식약처에 계신 분들 이렇게 다수가 근무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과 또 다른 부처 뭐 경찰청이라든지 관세청이라든지 일부 부처의 연구직들이 소수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연구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더라. 그 승진 뭐 이런 문제 그런 거를 떠나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장의 곳곳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깊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더 생기는데요. 오늘 저는 우리 처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선진국이든 OECD든 뭐 미국이든 뭐든 이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그냥 이제 세대가 바뀌었으면은 새로운 모형의 공무원 제도가 탄생해야 될 시기가 됐지 직위분리제나 뭐 직무분리제나 뭐 계급제냐 이런 것을 갖고 이미 짜여진 모형에 그것을 맞춰나갈 시기는 아니지 않는가. 전 세계적으로 연구된 게 없다라면은 우리나라부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모형의 그 공무원 제도를 한번 우리 교수님께서 연구하셔서 이것이 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바라볼 때 그 간피아 문제, 5급 공채가 간피아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간피아의 주체가 5급 공채에서 온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에서 그 실질적인 리더를 운영하는 분들 전부 5급 출신자이기 때문에 배전에 배도 한 번 안 타본 사람들이 어떻게 응급조치를 하고 이런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미 너무 많이 연구가 되어졌고 현장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렇지만 학문과 현장의 괴리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5급 제도의 장점이 이렇게 유령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부분에 좀 이제 현장에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좀 타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혁신 차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직종 통합을 하면서 우리는 느꼈잖아요. 그때 직종 통합하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학제적으로 우리 행정학교에서 정말 교수님들께서 현장과 밀접하신 교수님들의 의견 그리고 정책 결정자로서의 정부 대표자 그리고 현장의 인사제도에 대해서 오랜 동안 연구를 해온 현장 대표자들 노조 이렇게 해서 실질적 우리 연구 그러니까 위원회를 직종 개편 위원회처럼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이것을 연구해서 하나하나 연구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가 직접 현장을 가서 또 간담회도 하고 현장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우려됐던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거를 바람직하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탁상머리에서만 하는 제도 개선은 또 다른 세월호를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모두가 현장과 학문가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함께 모여서 위원회를 정식으로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적극 검토라도 적극 검토가 저는 인사혁신 차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검토가 아닌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많은 연구도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이 하셨지만 행정학 교수님들이 하셨지만 직급 통합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는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직급이 9급제에서 지금 현장에 솔직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 단일 직급이어도 큰 문제 없이 잘 아이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그런 주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런 부분들은 주기를 부여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문제 없었듯이 연구직부터 이런 부분들을 연구직부터요. 나머지 부분 좀 더 직급 5급 통합 이 문제는 좀 더 또 이렇게 처음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걸 좀 뒷받침하면서 위원회를 꾸리고 연구적 문제 같은 경우 많은 연구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위원회를 좀 꾸려서
그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많이 연구되어 먼저 하면서 지금 직종통합 부분도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연구직부 분야를 하면서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은 좀 더 빨리 직종통합도 직종이 아니고 직급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직급통합 이거에 우리 기초연맹에서 연구했던 기초자치단체의 이런 직급 문제 이런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한번 이걸 위원회를 꾸려서 연구해보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눈을 뚫고서 그리고 저 울산에서도 오시고 부산에도 오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토론회를 끝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혁신처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이 토론회를 실천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정식위원회가 올해가 가기 전에 답변이 올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저는 이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공무원청의 제도 개선의 전문가로서 꾸준히 지켜보고 요구하고 또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정교수님의 발표와 덕분에 논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한 5분 정도 진행하고 싶은데요. 먼저 그보다는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개별적인 경우들도 있지만 개별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대부분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또 공부적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을 주신 선생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의견을 먼저 한 5분만 토론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5분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연구지도직 단일 직급제 문제는 이게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국회에 계류되기도 했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급제에서 어떤 직위의 어떤 지침 명령에 의한 통제가 강조되는 그러한 업무가 아니라 그야말로 연구의 업무가 갖는 특징을 반영하다 보니까요. 이런 경우들입니다. 교수들도 다 교수입니다. 하지만 직급은 있습니다.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직급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조교수 갔을 때 정교수 되게 부러웠는데요. 10년 지나니까 정교수 돼 있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구 실적, 사회공사, 학교의 기여에 근거한 실적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자기 요건이 되면 승진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연구직의 경쟁을 더 성과와 경쟁을 더 촉진시키려면요. 연구 단일 직급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경우에는요. 연구사들끼리 경쟁해서 연구 실적이 어느 정도 됐으면 연구관으로 올라가는 그런 실적 어떤 요건제로 가면 굳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연구 실적, 내 국가에 기여한 실적을 가지고 치워주면 자동으로 다 연구관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단일 직급이 돼버린 거군요. 그런 식으로 간다라면 사실은 단일 직급화가 굳이 이렇게 직급을 통합하냐 안 하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정원을 어느 정도 제한해 놓고 승진한 티어 정원에 대한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실적과 자격에 근거해서 요건이 되면 승진하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보면 5년 동안 놀다가 1년 동안 왕창해서 기준 채워서 승진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기준에 3배, 4배를 해서 승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보상 방법을 만들어서 요건이 넘으면 다 승진시켜주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그러면 사실은 직급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급의 문제가 항상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의 가장 기준이 5급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많이 변화돼서 3년에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들도 5급에 못 들어옵니다. 대부분 6급, 심지어 7급으로 공채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외교관들도 국립외교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선택적으로 5급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현재 시책의 특히 5급 행정부의 5급 공채 제도가 5급이 너무
없지 않느냐, 하향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학계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9급, 7급, 5급 측이 이렇게 너무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 아마 연구진들은 그러면 6급 정도에서 그냥 기존의 5급과 7급을 통합하고, 왜냐 7급의 인재들이 사실은 5급의 인재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같은 풀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5급, 7급이고 오히려 사회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면들은 7급이 더 높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7급 분들도 요즘 뭐 여러 가지 경력 개발 기회라든가 또 발전하는 기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합쳐서 경쟁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훈련을 시키고 경쟁을 통해서 5급으로 같이 올라가도록, 그럼 정말 5급의 가치는 기존으로 유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공직 생애 주기가 현 베이비 부모 세대까지는 정년을 내린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왜냐면 임금 피크제든 뭐 정년을 연장하든 현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어렵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나가는 시점이면 다시 공직사회에서 정년이 느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때는. 그런 경우를 대비했을 때 승진이 너무 빨라도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보다는 오히려 엄격한 실적 기준들을 자꾸 만들어서 실적을 충분히 채웠을 때 승진하는, 현재는 인원이 빌면 올라가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아마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난 시점에서는 분명히 실적을 채우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또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10년 뒤를 바라보기가 어렵거든요. 오늘 찬성하다고 내일 반대로 돌아가는 게 어떤 사람들의 생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부터 한 7, 8년이 55년생이 이제 아마 60세가 되셨으니까요. 이때부터 한 5년생들까지 아니면 길게 67년생까지 본다라면 그 시대가 과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는 직급 통합, 현재는 직급별로 정원을 묶고 나서 굳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교 중에 가장 전국에서 요거동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정교수 티오가 있고요. 학교에 부교수 티오가 있어가지고요. 나이 50세가 넘어도 조교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유일하게 요거동 먹는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건 사립대학교입니다. 설립자의 뜻에 따라서 정교수는 절대 몇 명을 넘지 못한다고 묶어놓는 그런 경우들인데 지금 공무원 측이야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보다가는 실제로 그렇다고 비용이 더 든 건 아닙니다. 여기 식구들 더 잘 아시지만 6급 되시면 6급에 대우수당들이 다 나옵니다. 작게는 5, 6만 원, 많게는 15만 원까지 갑니다. 사실은 그거 고려한다면 직급 상향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에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수당이 오히려 양성화되는 측면에서는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또 조직 차원에서 직급별 정원을 높이거나는 전체 정원은 그 기관의 인건비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하는 그 직급은 어떤 경우는 하위직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필요하면 뭐 6급, 5급이 많을 수도 있는데 아마 당장은 지금 6급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시 이 모형이 또 좀 바뀔 것 같아요. 그 과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서로가 다들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공직사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과거의 공직이 IMF를 겪으면서 공급도 삭감해봤고 여러 가지 또 고통도 분담해봤고 또 국가의 봉사도 있고, 근데 요즘은 또 이 공직에 대한 양보를 많이 요구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양보만 요구하기보다는 또 개선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래 양보와 어떤 서로와 지원, 지지가 어우러져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또 의견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제일 먼저 드신 두 분만 하시고 차장님 그 말씀. 저는 양승구라고 합니다. 농업기술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적 평가대가 된다 하면은 단일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1년이면은 수천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탄소를 수만 톤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현재 보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퇴직은 3년 반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금전을 달라한다든가 승진시키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하지 않았는데 그걸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망설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실적평가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그런 점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말씀하실 때 교사분들도 당임직급이거든요. 충분히 그와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실적평가를 해서 이게 두 개 급으로 계속 간다 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만 더. 예, 뒤에 분. 예, 저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정경재입니다. 연구직 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연구사, 연구관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인사 늑체가 너무 심합니다. 저는 지금 55세대도 아니 2년, 3년 남아도 진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들은 35세에 진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봉급 차이가 어떠냐? 지금 연구사, 연구관 1호 같은 1호 보면 50만 원 차이 납니다. 5급 행정, 5급, 6급도 50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러면 말하면 얼마나 차이 나느냐? 마찬가지로 행정직은 50만 원 차이 나는데 연구관, 연구사는 200만 원 차이 납니다. 봉급부터 틀리고요. 진급하면은 노동 강도 자체가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인사정체가 심하니까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네 줄 잘 못 썼으니까 받아들여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시스템에서 바꿔줘야죠. 바꿔줘야지 이거는. 우리 줄 못 썼어. 55세대 진급 안 됐다.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능력하지만 능력대로 진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맞지 않습니까? 누가 능력대로 진급합니까? 잘 비비니까 진급하는 거 아닙니까? 한 달 전에 7년 남은 사람 퇴직했습니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능력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 본권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법대로 해갖고 안 된다 했는데 계장, 과장 누르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진급하고 잘 비워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안 되면 누가 와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자 위주로.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좀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지방 공무원의 문제는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승진이 안 되고 다른 요소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은 우리 노조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현욱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공직 인사제도 발전을 위해서 정부만이 아니고 노조, 학계,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처장이 아니고 차장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못합니다만은 내부적으로 그런 연구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직급에 관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자들이 아마 분들이 아닐 겁니다. 딱 하나가 지휘체제가 무너진다. 또 하나는 어떤 승진이 있어야 일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지금 발제하신 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없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논리나 대응이 지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사 회의장에 계시는데 이제 아까 우리 연구사들 그 내로상에 지방 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실 이번에 인사혁신으로 갔을 때 지방 제조과도 사실 인사혁신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제가 생각에는 인사 분야는 사실 지방과 국가와 같이 이루어질 사람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있고 또 분명히 인사혁신에서 지방 분야도 인사 분야는 다 법으로 제도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에 우리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저는 인사혁신 처장님보다는 우리 차장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오랫동안 인사실장님을 하셨고
저희들 쪽에 많은 또 도움을 주시면서 하시는 분이라 저희는 굉장히 노조 측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금방 우리 이현월 수석님이 부회장님이 말씀했듯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의견이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고 뭐 직급 간에 뭐 분야 간에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이야기해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후에 인사처장님 저희 노총 방문하실 때 크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상으로 그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촬영이